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 사흘째인 오늘도 정치권의 조문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 정치권은 현안 일정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서 여야 모두 당내 갈등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형국입니다.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 박용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삼 대통령 서거한 지 이제 오늘로 3일째인데요. 많은 조문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고 전 국민적으로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의도의 시계는 잠시 멈춰 있는 상황인데 네. 정치권도 말은 지금 애도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또 저희들이 이제 국회의원들 분께서 해야 될 상황도 굉장히 많은데 어제 정개특위가 열렸다고 해요. 한 2달 만에 열렸는데 1시간여 만에 이 부산 이게 뭘까요? 정회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쉽지 않은가 봅니다. 선거 획정 문제는. 예, 먼저 안윤희께서. 그렇죠. 예. 지금 조문 정국의 여야가 정쟁을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했었죠. 예. 여야가 싸우지 말자.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했던 게 화합, 통합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 취지를 살린다면은 뭐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렇다고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정개특위를 개최해서 게임의 룰을 내년 총선과 관련된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또 여야가 힘겨루기 싸우면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지금 내년 선거가 4월 13일인데 11월 13일까지 선거 획정위원회를 획정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법을 어긴 거죠, 국회가. 법을 어기고도 지금 그 이후에 아무 후속 조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조문 정국 핑계대고 여야가 손을 놓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게다가 여기서 힘 겨루기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 박 전 대변인, 그 12월 15일이 예비후보 등록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 아니,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하려고 하는 정치 신인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환장할 지경입니다. 이게 만일에 12월 15일 날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요. 건물을 계약하고 또 유인물을 찍기 시작하고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찍어서 다 준비를 해도요. 특히나 그 건물에다가 현수막 몇백만 원짜리를 이제 걸어놔도 만일에 이게 통과되질 않으면 헌재에서 결정 내린 대로 새해 1월 1일부터는 그 지위와 권한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기존의 선거구가 무효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예비 후보의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무효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다 쓰고요. 제대로 하지도 못한 보름짜리 예비 후보로 등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도 문제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치 시민들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치 시민들 돈이 없기 때문에 그 후원 지인들에게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후원의 방식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돌려받아요. 그러면 월급쟁이들, 노동자들, 서민들은 좋은 정치 후보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10만 원씩 주고 세금에서 돌려받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15일 동안 그걸 하는 것을 어떻게 할지 선관위도 아무 방침이 없어요. 15일 동안 그 후원금을 받게 할 건지 못 받게 할 건지 받고 나서 후보자의 자격이 없어졌는데 다시 그걸 반납하도록 할 건지 그대로 두게 할 건지 완전히 혼란 상태입니다. 이 혼란 상태에서 누가 웃느냐? 현역 국회의원들은 빙긋이 웃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1년 내내 후원금을 거둘 수가 있어서 이미 올해치와 내년 후보로서의 2배를 이미 받을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뭐 현역 의원의 기득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더 강화되는 방식. 정치 신인들과 예비 후보자들에게는 참 지옥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각 당의 당내 현안도 마찬가지인데 여당은 공천 룰 규칙 정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고 있고 야당도 개파 갈등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먼저 여당 얘기를 해보면 지금 서청원 최고위원 또 김무성 대표도 지금 상주 역할을 하면서 지금 지소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 전에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가 계속됐는데 이번에 아마 상을 치르고 나서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갈등은 더 증폭될 거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지금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제 공천과 관련된 사실 어느 정당이나 공천 때가 되면 이제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경쟁 또 싸움이 일어나는 게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는 그 갈등의 기본은 이제 공천 룰, 정확히 말하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오픈 프라이머리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떤 룰을 쓸 것인가. 거기서 나온 것은 현재 당헌 당규대로 하자. 아니면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을 살리자.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그동안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주자라는 프랜카드를 전국에 다 걸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신에 맞게 한다면은 국민들
뭐 여론조사 되겠죠. 현재대로라면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건 현행 법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할 때 여론조사 국민들의 참여 폭을 얼마나 늘리느냐 이제 이 문제입니다. 현재 당원 당규는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입니다. 이것을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것이야말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당의 취지와 맞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예. 현재 당원 당규들 하자. 50대 50을 하자. 아니면은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더 높이자. 예. 이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아주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사실 서로가 충분히 어떤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문상총회 끝나고 정개특위가 열리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공천 누를 문제 이건 정개특위가 별도로 새누리당 내에서의 경선 누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 합의해 가면서 어떤 게 당의 정신과 현 시대 정신에 맞는가를 고민해 보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사람의 기싸움은 어떻게 계속될 걸로 보세요? 아니 뭐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장례식장에서 손님 좀 뜸한 시간에는 두 분이 담담히 이런 얘기를 저는 나눌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원래 계파가 달랐던 분들이거나 평상시에 서로 왼수처럼 지냈던 분들이 아니라 호영호제하고 선후배 관계로 쭉 같이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니까 하면 너하고 알아듣는 분들인데요. 뭐. 그러니까 저는 저분들의 갈등이라고 하는 게 서 있는 위치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이라서 오히려 일이 쉽게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야당이 답답한 건 뭐냐면 여당도 야당도 이제 원래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으나 안 되게 됐습니다. 솔직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민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또 논란을 겪기도 어렵고요. 그러면 여도 야도 그동안 해왔던 상향식 공천으로 간다고 그러면 상향식 공천 방식이 당원 투표 플러스 일반 국민의 여론 참여가 될 겁니다. 여론조사가 될 겁니다. 근데 기존의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너무 많이 착신이 되어 있거나 너무 많이 미리 선을 깔아놨기 때문에 오염이 되어 있어요. 이걸 여론조사 기관이 알고 있습니다. 대답하는 층도 아주 국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반 국민의 제대로 된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안심번호제를 하자는 합의가 전에 9월 28일 날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여야의 갈등인 국면이 아니었어요. 정치개혁 특위에서 이미 다 합의가 돼서 땅땅땅 두드리기 직전에 있었던 법안인데 괜히 두 분이 추석 연휴에 만나가지고 합의했다고 발표해버려. 이게 대통령은 왜 내가 국회에 나가 있는데 공천 관련 룰을 합의해? 이러면서 청와대발 반발로 인해서 엎어져 버렸거든요. 답답한 겁니다.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보다 투명하고 보다 국민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오염되지 않은 방식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조사기관의 원하는 바고 여야의 국회의원들도 다 원하는 바인데 청와대 오해로 인한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그 문제를 좀 어떻게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여야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해서 여론조사 기관이 보다 정확한 여론조사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 그거를 이번 공천에서부터 우리 여야 정치권이 좀 반영해보자라고 하는 거니까 그거를 좀 빨리라도 해주면 다른 불안함이라도 좀 덜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심번호제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안심번호제는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과거 새누리당 같은 경우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23만 명을 대상으로 안심번호제를 채택해서 한 겁니다. 현재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유선 전화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의가 왜곡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작이 과거 통진당 문제도 다 그런 맥락에서 있었습니다. 유선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 왜곡이죠.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휴대폰을 한다면은 결국은 그 사생활 보호 문제 때문에 안심번호를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당연히 귀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또 이왕 통과될 거라면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 얘기로 갈까요? 자, 이 당내 인사 그리고 당원들 그리고 총선에 나서겠다는 입지자들 그리고 이제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가장 관심사가 이 부분 아닌가 싶어요. 문안파 공동 지도부인데 안철수는 아직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24일인가요? 이게 오늘 사실은 오늘 입장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 서거 전국에 맞서서 이제 조금 늦춰지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좀 빨리 답을 해주길 바라는 여론이 많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권노갑 상임고문이 빈소를 이번에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서 기자들에게 넌지시 이야기한 내용 중에 과거에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지 않았냐. 근데 이번에 오히려 시간을 끌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으니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른바 당의 원로 고문들도 다 어쨌든 세 명이 연대하고 힘을 합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당의 국회의원들의 많은 수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못마땅한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걸 이제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아이고 저렇게 제안해가지고 안 전 대표가 받을까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러나 안 전 대표가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긍정적으로 화답을 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다 더 큰 역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역제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문재인 대표는 문안박연대, 이른바 혁신연대, 삼자연대 중심으로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뭔가 좀 플러스하는 방식으로 더 큰 방식의 제안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좋다고 봅니다. 딱 끊어서 됐다 싫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철수 의원의 정치 행로도 사실은 확 닫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탈당하는 거밖에 길이 없다라고 하는 예측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 전 대표가 이걸 받으면서 역제안을 하면 오히려 당의 화합,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방향의 좋은 논의로 가는 촉발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안박연대가 성사되거나 아니면 개문발체 형식으로도 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문안박연대가 빨리 성사돼서 끌고 가는 게 좋겠지만 저는 그럼 지금의 최고위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절차적으로 또 새정치연합 내 당헌 당규상에 가능한 일인지 만약 문안박연대가 결성이 돼서 이들이 총선을 지휘하고 뭐 이른바 공천권을 행사한다고 할 때 그럼 지금의 최고위원들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럼 최고위원을 해체해야 되는 것인지 최고위원 해체된다면 현재 당 대표인 정확히 말하면 대표 최고위원격이죠. 문재인 대표도 당연히 지도부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도부로서 법적 정통성이 없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가 당을 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지금 문안박연대를 뭐 세 분이야 뭐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 얼마 전 최고위원회에서 뭐 오영식 최고위원은 참석을 하지 않고 주승용 최고위원이 강하게 비난을 했죠. 그래서 최고위원과 상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안박연대를 결성하고 끌어간다? 사실 모든 권력은 선출직에서 투표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그렇다 치고 박원순, 안철수 두 양반은 두 분은 현재 당원들로부터 당 지도부에 들어가라는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선출된 권력이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같이 선출된 권력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을 누린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선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최고위원회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어떻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문안박연대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해볼까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재부 확대 회의에서 이 서울시의 청년 수당 관련해 가지고 페널티를 줘서라도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 뭐 밀어붙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충돌 양상입니다. 확인. 아니 근데 저는 왜 중앙정부가 자꾸 이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지방 교부금이 중앙정부가 서울시에 주는 무슨 은전이에요? 혜택이에요? 아니 이거는 당연히 가게 되어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게다가 서울시가 막무가내로 모든 청년에게 다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국한된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은둔형, 외톨이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활동계획서, 구직활동계획서, 사회활동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청년수당이라고 말 붙이기도 조금은 다른 겁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그러면 제가 딱 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활동계획서가 얼마나 제대로 현실적인 거냐, 그 사람 상황에 맞춰서. 누가 이걸 판단하느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저 주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완을 해봅시다 라고 중앙정부가 팁을 주든지 중앙정부가 좀 도와주든지 나쁜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럼 좋은 쪽으로 끌어주도록 서로 논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아니 그 야당 쪽 서울시장이 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는 정말 못마땅해요. 왜 나란 일을 이렇게 해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명박 시장이 다른 당의 서울시장이 청계천 그 뚫고 간다고 할 때 그거 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힘 실어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훌륭한 일 하신다, 멋있는 일 했다. 그리고 개통식에도 참여했었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하자고 멋있게 나라 일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이 취지가요. 예. 나쁜 게 아니라면 서로 협의해서 진행하면 되죠. 예, 이거를 예.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서울역 고가도로 사업도 관련해서도 왜 그렇게 못하게 국토부가 못하게 하고 서울 경찰청이 못하게 하고 다 그냥 못하게만 하려고 그러는데 보완하자고요. 예. 이미 감사원에서 그거 너무 위험하니까 차를 못 다니게 합시다 해서 이미 11월 말이면 못 다니게 차단해야 됩니다. 예. 그럼 없애버릴까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할까요? 이런 논의를 좀 해볼 수도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와, 제가 들 땐 서울시 관련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들으니까 얼굴에 그늘이 그냥 가득이에요. 뭐 일만 하려고 그러면 중앙정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서울시 고가 문제는 차치하고 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고가 도로 문제는 뭐 있을 수도 있다, 뭐 만들 수 있다 생각인데 예. 이제 이 서울시에서 청년 수당 주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포퓰리즘이라는 시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 정부는 굉장히 좀 우려를 하지요. 사실 선출직 공직자들은 굉장히 표의 향방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운명이고 예. 이제 그게 좀 지나치면 포퓰리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남과 지금 서울시에서 청년들 수당을 주겠다는 것을 예. 아마 이것을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환 총리는. 그런데 지금 3천 명에게 돈을 준다, 50만 원씩 월 준다. 저는 이 정책 자체가 약간은 좀 넌센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3천 명이면 신청한 사람들은 꽤 많을 텐데 돈 필요한 분이 3천 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서울 인구 1,000만에서 아마 지금 청년들이 이 대상이 한 7, 80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을 뽑기 위하면 그건 로또 중에 로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무리가 있는 정책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이 계속 확산이 돼 나간다면은 예. 결국은 다른 정책과 영향을 미치고 이 포퓰리즘이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영환 전 의원, 박용진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